자, 이어서 가보죠. 자, 57번 갑시다. 50번. 자, 57번 지문 오셔서 혹시라도 1편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동학생들은 1편 강의도 같이 보시면서 내용들을 정리할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네. 자, 57번.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 그래서 갈로 안에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립하는데 다만 공고문서는 그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며 공고시,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고할 때에 성립한다. 이 문제는 13년도에 나왔지만은 사실 이건 그대로 다시 아마 이런 걸 노량진 모의고사에서 재활용하거나 하면은 그냥 이런 형태로 쓰겠지만은 사실은 재활용 내지는 확장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대비해야 될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 자, 문서에서 성립 요건이라는 것과 효력과 성립 이 두 가지를 좀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성립한다라는 것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법적 개념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립은 뭐냐면 첫 번째 있듯이 바로 이 도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은 서명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완결되는 거죠. 효력이 바로 뭐냐? 도달주의에 의한 도달입니다.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힘이 생기려면 먼저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법들은 개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둡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서명이고 효력 요건은 도발? 제가 좀 도발적입니다. 알겠죠? 초등학교를 잘 못 나와서 제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됐죠? 고개를 끄덕이래. 안 됐어요. 이게 왜 돼? 이건 당연한 거고 진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넘어 있습니다. 이건 서명과 도달인데 이건 제가 모의고사 낼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 맞추셔야 돼요. 전자문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게 한 번도 시험 나오지 않았죠. 내야 됩니다. 반드시 낼 거예요. 알겠죠? 저 같은 전공자들 하면 이거 냅니다. 이건 그냥 추론 문제 할 때 쓰는 거고 진짜 이제 차별화시키는 문제로 간다면 전자문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갈로 안을 보세요.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입력되는 거. 예를 들어 메일이다, 엔터 땅 하는 요 입력을 기준한다고. 알았죠? 그래서 전자문서는 기준이 입력을 놓치면 안 돼. 얘가 중요해요. 그럼 전자문서는 자 메일을 보냈네. 그래서 내가 받아서 열어봤네, 클릭했네, 안 했네. 딱 제목 보면 열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도 있죠. 그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입력되면 끝이야. 알겠죠? 이게 기준이야. 일반적 페이퍼 문서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웹 4.0 정부로 불려지는데 사실 5.0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전자정부 형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업무 처리하실 때 예전 같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쪽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전제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건 내면은 굉장히 킬러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딱 나오면 제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하면서 삑사리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찍어서 알겠죠? 네. 입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입력. 그렇죠? 전자문서의 기준은 입력.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간다라는 것들. 네. 요 서명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럼 서명이라는 게 반드시 이런 페이퍼화된 상태에서 밑에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연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정부적 구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징 사인하는 것들 있죠. 이런 전자패드 많이 쓰실 텐데 패드에다 펜으로 쓰는 것들 혹은 동사무소라든가 은행 같은 데 가면 쓰는 거 있죠. 그것까지 전부 다 서명 개념에 다 넣어줍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해 없도록 같이 알아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적 이미징 하는 거, 에이징 한다고 불러줄 때 이미지 에이징이라든가 혹은 사인 개념에 쓰고 있는 어떤 것들 다 포함시켜줍니다. 아니면 언어로서 ARS 해가지고 카드사 같은 데 해가지고 동의하십니까 하면 네 하는 것들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서명 개념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상식으로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상식으로. 팩트 경찰학은 경찰학에 맞게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상식이. 경찰학과 행정학 이런 과목들은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만 되는 과목이죠. 하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럼 58번 가보죠. 자,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놨죠. 그래서 효력을 발생한다. 물론 57번과 58번이 앞에 제가 흰색으로 서명과 도달 이거였지만 진짜 포커스는 이걸. 그래서 기출은 딱 요까지 들어온 거죠. 그럼 23년에 들어올 문제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냥 현직에서 그냥 기출 풀만 돌려서 문제 내겠다면 이것만 건드는데 그놈은 여기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출만 뱅글뱅글 돌려서 하는 진짜 기출빵, 기출 셔틀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끝나버리죠. 그러니 이런 게 들어오면 완전 히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그래서 항상 대비하는 것은 미래를 봐야 되는 거지 과거만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잘 봐두십시오. 자, 받으시고 효력. 자, 다음 59번 가보죠. 보도 관련 용어 중에서 오프 더 레코드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료나 정보 제공을 말한다. 말 그대로 오프 더 레코드, 녹음하지 마 이 말이죠. 언어적으로 본다면 오프 더 레코드라는 개념에서 쓰는 거고, 요 보도하지 않을 것인데 오프 더 레코드와 제일 헷갈릴 게 엠바고라는 거죠. 엠바고는 뭐죠? 엠바고는 어느 시점까지만 기간을 정해놓는 거죠. 몇 월 며칠까지만 이거 보도 자제 유예해 주세요. 그때 이후 터뜨릴 겁니다. 보통 외교 문서라든가 외교 관계에서 이 엠바고라는 걸 많이 쓰죠. 엠바고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고 오프 더 레코드는 계속 비밀을 유지해라, 하지 마라, 요 개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도하지 않을 것 이게 들어가면 바로 뭐다? 오프 더 레코드. 어느 시점까지만 하면 엠바고. 알았죠? 그 외에 이제 홍보 관련되는 용어로서 뭐 데드라인이라든가 데드라인 뭡니까? 죽음의 선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다? 알았죠? 예. 편집상에서 인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원고를 줘야 되는 마지막 마감 기한. 이걸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이제 피 말리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의 수험도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죠. 1차 때까지. 알겠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 데드라인이고, 그 외에 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주요 행간 읽듯이 하는 걸 리드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용어로서 단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걸 굉장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외에 또 뭐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서치하고 뒤지고 뭐 구글링 하는 것은 진짜 불필요한 동작이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용어로서만 딱 봐두면 되겠죠. 그래서 59번 문제로 퉁 쳤고 됐습니다. 60번 갑니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4일 아주 뜬금없이 그냥 훅 들어왔죠. 자, 그러면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볼 것들이 좀 있는데, 언론 피해에 관련되는 법률에서는 이 절차 이것만 딱 잡아두시면은 나머지 지문은 그냥 자동 해결입니다. 자, 언론사가 말 그대로 보도하는 주체가 이 언론사죠. 언론사 등, 언론사로 합시다. 언론사죠. 그럼 여기서 전제가 뭐냐?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가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뭐죠? 둘의 차이는 이건 진실하지 않다고, 진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걸 정정하자는 거고, 반론은 그냥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네 이야기 해봐. 이게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실 여부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다라고 전제된다. 요때 들어가는 게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반론보도 청구한다. 완전히 삑살이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정보도는 진실성 여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전제가 된다. 구별을 하시고,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누가 청구하죠? 그 대상이 됐던 뭐 시민이라고 합시다. 시민이 청구를 하겠죠. 요렇게 청구해 갑니다. 청구할 때 구두로 할까 문서로 할까? 반대 의견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화되거나 다툼이 있는 것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문서예요. 문서. 알겠죠? 상식으로 알아서 문서로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구두로 다 됩니다. 알겠죠? 정보 공개 같은 것들은 뭐 구두해도 되는데 이런 논쟁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서야. 왜? 이게 있어야 나중에 소송 갔을 때 너 언제 청구했었고 언제 결과 났었고 언제지 따질 수 있잖아.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서로 한다는 것까지. 알았죠?
그럼 언제 하느냐? 이 사람은 시민 청구인이라고 부를 텐데 이 사람은 앞날로부터 3개월, 이튿날로부터 6개월.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알겠죠? 3개월, 6개월 내에 청구인이 청구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청구해서 들어오면 이제 언론사는 우리 보도한 거에 대해서 게재한 거에 대해서 이런 청구가 들어왔네라고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는 판단해야 되겠죠. 이걸 정말 정정보도 청구를 실어줄까 말까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한을 언제로 잡고 있느냐? 3일 이내에 이 청구를 수용할지 말지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좋아, 알았어, 오케이, 받아들일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받아들이고 나서 알아서 정정보도 청구해 줄게 하고 나서 며칠 내에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정정보도 해줄게 하고는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거고 만약에 수용 안 하면 그건 상관없는 거죠. 알겠죠? 나 못해 하면 그때는 이 사람은 다른 별도의 절차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문서로 청구하고 시간은 앞날로부터 3개월, 이튿날로부터 6개월이고 그럼 언론사는 딱 해서 들어왔을 때 3일 이내 이걸 반론 혹은 정정보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결정해서 수용하겠다 하면 7일 이내 게재하는 겁니다. 게재. 언론에 나가는 걸 게재한다라고 그러죠. 게재. 이러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60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14일이 아니라 언론사 대표는 며칠? 그렇죠. 3일 이내에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더 확장한다면 문장을 더 넘어가 봅시다. 3일 이내에 그래서 수용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보도, 게재는 며칠 이내에 한다? 7일 이내. 그리고 그 뒤에는 7일 이내가 따라 붙겠죠. 지문을 더 넓히면. 그러면 이제 문장이 한 줄짜리 될 수도 있고 두 줄짜리 될 수도 세 줄짜리 될 수도 얼마든지 길게 하더라도 이 기간만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면은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7일까지 연동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됐으면은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언론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다음에 중재라는 개념으로 조정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으로 가게 되면은 요 조정 신청해서 들어가는 요 날짜가 며칠이냐? 14일입니다. 출전이 뭘 했다? 조정 신청이 14일을 바로 청구의 요 날짜 3일과 바꾼 겁니다. 14일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조정 신청 조정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입니다. 요 14일 이내인데 그럼 이것도 하나 더 하면 만약에 조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판상의 화해 전 단계, 재판, 화해, 조정 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으로 갔을 때 2일 이내, 2회 이내에 자, 이건 두 가지인데 신청인이 청구인 이 사람 청구인이 바로 그 조정에 안 나타났다. 두 번씩이나 안 나타났다. 이럴 때는 바로 뭐다? 알아서라고 취하된 걸로 봅니다. 취하. 근데 만약에 언론사가 두 번 똑같아요. 두 번 다 조정이 안 나타났다. 언론사가 안 나타났을 때 뭐다? 합의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합의된 것으로. 요 구조가 지금 언론 피해 관련돼서 신청에 관한 구제에 관한 절차에 다예요. 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틀을 정확하게 딱 잡아두시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됐나요? 정리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확인하러 갑니다. 61번 문제. 이거 이제 단순한 내용인데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에 비유한 사람을 로버트 마크다. 네, 마크는 결혼 생활이 불행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확인용으로 넘기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건 이제 단순 OX에 적합한 거고 62번에 언론중재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 진실이 나왔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당의 언론 보도가 있음을 했는데 진실하지 아니함이 나왔으니까 이때 하는 건 뭘까? 정정보도일까? 반론보도일까? 정정보도. 알겠죠? 정정보도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앞날로부터 가로 안에 몇 개월? 앞날로부터 3개월. 그 다음
당의 언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곳에 집어넣은 숫자는 간단하죠. 네, 3개월, 6개월입니다. 경찰학 문제 중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가운데 그냥 블랭크 띄워가지고 숫자 빡 집어넣은 다음에 전체 합산은 얼마. 참, 왜 차라리 곱하기 하지? 루트를 좀 씌워보던가. 알겠죠? 나누고 빼기 다 해보던가. 지금 수학 무슨 산수 초등학교 수학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정말 지양돼야 됩니다. 그게 절대 대세 유행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유행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팩트 교수만 정확하게 모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렇게 전체 지문 속에서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숫자 특강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특강을 기획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꼭 참석하셔서 숫자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를 한번 봐두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앞으로 특강들이 숫자 뭐 위원회라든가 그런 날짜라든가 1단위인지 반기단위인지 분기단위인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정렬해서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만 다 보셔도 준비 과정에서는 절대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뭐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복습해서 이제부터 자기 걸로 소화하느냐 그 과정이 남는 거죠. 그때 이제 스피드와 속도를 올리면서 회독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회독 증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된 다음에 회독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됐고 63번 가보죠. 자, 언론중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자 며칠 이내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죠. 3일 이내가 돼. 3일 이내. 그리고 나서 수용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게재하고. 됐나요? 네. 자, 64번에 언론중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 등의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에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방송을 게재해야 됩니다. 확인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 팩트 경찰 꿀팁을 드리면 이 기속제랑 즉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걸 자꾸 별도로 외우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입법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국회가 어떻게 법제처가 법 조문을 다듬지만 알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알겠죠?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혼동하지 마세요. 해결하는 방법은 자 하나의 꿀팁만 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64번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언론중재에 따라서 수용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지체 없이야. 이 수식어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만 돼요. 이건 대한민국 입법부와 법제처 사용하는 법 코드예요. 코드 사실은. 근데 이걸 빼고 무조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기속이다. 뭘 그렇게 외웁니까? 알겠죠?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쓰잘데없는 걸 갖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찰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아니요. 이해의 과목이에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파트별 정확한 이해를 두고 나면 암기 분량은 30%로 줄어듭니다. 이해가 70이고 암기가 30인데 여러분은 역전해가지고 이해를 대충 하고 암기를 70으로 하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알겠죠?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법령 특강할 때 한번 입법기술 대한민국 입법자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하고 오늘 이제 OX에 좀 더 집중합시다. 아마 이렇게 보면 경찰의 예를 못 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자, 65번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반론 보도, 자, 반론 보도, 반론 보도는 뭐였죠? 일단 진실 여부와 상관이 없죠. 반론 보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인데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로서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론 언론 보도와 관련되어서는 진실성, 고의과실 위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OX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버리시면 됩니다.